안녕하세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전하는 생생한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 다 왔다 인정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인정을 한 걸까요? 두 집단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나스닥 테크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오늘까지 나스닥이 쭉 하락을 하면서 그간 고가에서 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집단, 이 변동성 선물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무려 7.63%나 빠졌죠.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강 바닥 인정 이겁니다. 자, 자세하게 파헤쳐 볼까요? 델타원의 글로벌 마켓 리뷰 스타트! 오버 좀 했네요. 자,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딱 시작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또 위로 뿅 하고 솟았습니다. 코스피도 내리고 홍콩도 내렸는데 이 뭐 땜시 미국 지수 선물이 강한 걸까요? 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이 나스닥 선물 같은 미국 지수 선물 전산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니케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나스닥 선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니케이 선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니케이 선물이 움직일 때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 지수 선물들이 움직이면 그게 코스피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홍콩에 영향을 안 미쳐요. 예. 자, 물론 시장이 별 변동이 없거나 또 개별 시장의 로컬 이슈가 좀 큰 게 있으면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아시아가 글로벌하게 같이 움직일 때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 시장이 변동성이 아주 적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간만에 니케이 선물이 아시아 세션 오픈하면서부터 장중 내내 롱포를 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강했던 겁니다. 홍콩 시장도 장 초반에는 흔들었지만 오후장 들어서 계속 올라가서 끝나고요. 아시아 세션이 강했던 이유는 진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다, 이 정도 눌렀으면 됐지. 응? 주봉상 종가 저가로 밀어버릴 필요는 없잖아. 응? 코로나 뭐 이 정도는 다 가라앉는 거고 유럽이나 문제가 있지, 우리는 괜찮잖아.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가볼까요? 오늘은 미국 세션이 메인이기 때문에 유럽도 간단히 다룰 텐데요. 이 전일 라가르드의 발언 때문에 유로에 롱 질렀던 세력들이 시장 분위기 이상해지는 걸 보고 다 꺾어버렸죠.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다 언더가 나버렸다고 했는데요. 아시아 세션 딱 열리니까 달러 좀 눌리고 유로 좀 반등하고 오지 달러 이런 거 다 반등하고 그러면 오늘 유로장 재미없겠네. 그리고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일 하락분을 유럽 시장 끝나고 하락한 건 다 만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땡기기에는 유럽이 뭐 굉장한 촉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장중에 뭐 별일 없겠다, 그냥 흔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흐름이 없었어요.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골드가 잠깐 눌리긴 했는데 금방 반등했고요. 전반적으로 또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또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거 중국의 산업재 수요 계속 있구나. 응? 중국 경기, 특히 지금 중국은 그 수해 복구 작업 한창이죠. 그래서 굴삭기 실적도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서 뭐 캐터필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구리도 원자재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즉 이게 그 미국의 테크들이 밀린 거지, 유럽이 막 그렇게 부러질 만한 유럽 시장의 어떤 악재는 사실 코로나가 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코로나가 심각한데 유럽 뭐 전면 락다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어쨌든 하루 종일 재미없는 유럽 세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유럽 오전에 할 거 없다. 응? 지표도 미국 그 장시작 전에는 나오는데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리포트 보면서 머리 좀 식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개별 종목 보면 유로는 추세가 롱으로 확인된 겁니다. 어제의 저점을 한 200t 이상 아래로 깨지 않는 이상 계속 그냥 롱 담자,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또 구리도 어제 그렇게 눌렸는데 오늘 다 올라왔죠. 네, 추세적으로 롱 맞습니다. 자, 유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미국이 8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뭐 코어 CPI와 CPI라고 하죠. 이게 발표됐는데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과는 한참 낮은 수치죠. 그런데 그래도 컨센서스보단 잘 나왔어요. 그런데 증시는 반응 안 했습니다. 채권 시장만 반응을 했어요. 채권이 이제 솔솔 밀려다가 아래쪽을 딱 맞고 양봉으로 버티면서 끝났습니다. 크게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아래를 막았다, 요 정도입니다. 아무튼 증시는 이 코어 CPI와 CPI 반응을 안 했고요. 그 뒤로 이젠 아시아 세션과 유럽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지수 선물이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럽 세션에서 지수가 막 위로 계속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카탈리스트, 그 촉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카탈리스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선물도 솔솔솔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일 마감보다는 플러스인 상태에서 분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어중간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건데, 전산장인 나스닥 선물 고점 대비로 거의 100포인트 하락을 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는 11,000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미국도 와리가리하게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한 번은 11,000포인트를 살짝 터치를 하겠다라는 싶었는데, 막 뚫고 내려갈 수는 없는 게 이런 특정 가격대를 포인트 피겨라고 하거든요. 이런 포인트 피겨를 한 번에 막 뚫고 봉으로 마감한다, 이럴 거면 굉장히 큰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두고 그런 큰 이슈가 나오면 완전히 밀어버리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장중 내내 일중 흐름이 어떨지 관찰만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유럽이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럽 마감 때까지 뭐 버티는 거예요. 그냥 미국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로 도시락 폭탄이 쏟아졌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점심시간에 뭐 트레이더들이 식사를 안 해서 할 때도 많아요. 뭐 차기 자리 스캔 뭔가요? 그런데 회사 건물 나와갖고 이 근처에 그 델리나 푸드트럭 같은 데서 자기가 먹을 거 사갖고 그냥 길에서 휴대폰 보면서 혼자 먹는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밥 먹다가 이 시세가 급변하면 뭐야 하고 그냥 먹던 거 그냥 바로 그냥 뒤고 튀어 올라가죠. 아무튼 시장이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도시락 폭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골드도 이 1955달러에서 가만히 있다가 점심시간에 와르르 밀려서 1940불 초반까지 밀렸죠. 아무런 이슈도 없고 뉴스도 없었어요. 그냥 밀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겁니다. 한 주 내내 롱포 쌓았던 투자자들이 일주일 마감을 이제 반나절 남겨놨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틀렸어. 응? 손절하고 밥이나 먹자. 그리고 빨리 퇴근이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포지션을 꺾고 또 꺾고 또 꺾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이 미국장 눌린 게 뭐 뉴스 마감 뉴스에서 뭐 때문에 눌렸다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현직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포지션 끊고 밥 먹으러 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심시간에 와르르 밀린 거고요. 자, 그렇게 밀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전에 롱을 붙은 친구들은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을 완전히 아래로 꺾어 놓을 만한 이슈는 아니었죠. 그러면서 오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솔솔 들어왔고요. 오늘 굴뚝 주식들이 롱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막 심각하게 아래로 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시아도 오늘 아래로 크게 밀리고 유럽도 크게 밀려서 끝났다. 그러면 미국도 무슨 핑계를 대서든 오늘 나스닥을 61선 아래로 확 크게 아래로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을 텐데, 뭐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반발이 솔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변동성 지수를 이야기하기 앞서 사람들이 보통 변동성 하면 VIX, VIX 지수 그걸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기초자산이 사실은 S&P 500입니다. 나스닥의 변동성은 VX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잠깐만요. 네. VXN은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인데, 요거는 따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서 검색을 하셔서 보는 게 좋은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VXN은 오늘 올랐다가 밀렸는데, 장중에 오른 폭이 전일 나스닥이 이제 전일 저가권을 딱 찍었을 때, 뭐 전일 이제 VXN이 전일 뭐 고점권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돌파 못했어요. 그게 절반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쯤이었는데
변동성이 못 넘기니까 이 남은 2시간 반 동안에 미국 시장 마감 2시간 반 동안에 지수를 완전히 밀어버리면 변동성이 오르겠지만 변동성이 여기서 15분 동안에 다시 아래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남은 2시간 반 동안 반등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굴뚝들의 현물 매수 계속 들어왔죠. 그러면 변동성이 오를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닥치고 현물 매수. 근데 최소한 마감 30분까지는 닥치고 현물 매수다 라는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왜 마감 30분 전까지만 하고요? 요즘 마감 30분까지는 이 일중 트레이더들이 쭉 매수를 했다가 먹튀를 하죠. 좀 유식한 말로 예쁘게 말을 하면 수익을 청산해서 확정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30분까지만 롱을 잡고 나머지는 먹튀를 해라. 이건 조정장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락장은 뭐 급반등이 나와서 종가 고가로 끝나든 아니면 급락이 나서 종가 저가로 끝나든 이런 게 나오지만 조정장은 먹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꼬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강 미국장은 윗꼬리 음봉들로 끝났는데 변동성이 크게 하락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미국장도 점진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통화시장에서 페소화가 주봉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깔끔한 상승인데 EM의 별뜬날이 올 거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롱을 좀 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시장 총평을 하면 미국장은 그 조정이 올 만큼 온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 선물옵션 만기가 있는데 이번에 그 손정희 아저씨가 콜옵션을 담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마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하락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주초에는 그냥 와리가리 롱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주 후반에 FOMC 있는데 그것도 뭐 별 이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0일선의 미국 시장이 근접을 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할 망정 롱 방향으로 먹튀하는 거에 좀 좋아 보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크게 늘어서 650명에 근접했는데요. 신규 구독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하나. 제가 주말에 옵션 투자에 대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바이노미널 트리나 뭐 블랙쇼일즈 모형 이런 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또 뭐 차트가 어쩌고 옵션 가격 마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소리도 아니고요. 옵션 투자의 궁극적인 의미와 이 가격이 왜 변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 컨텐츠는 유튜브에는 그 어떤 옵션 콘텐츠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버액션 아니고요. 진짜로요. 자, 그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한 주간 고생 많았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또 봐요. 옵션 컨텐츠 재밌게 보시고요. 기대해보세요.